안녕하세요. 품질안전팀 최영수입니다. 어느덧 영하의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진정한 추운 겨울이 온 거죠. 모두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처음으로 개최된 12월 월드컵 때문에 축구 보는 재미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월드컵은 세계인의 축제이고 그 축제 안에서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축구 규칙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식품위생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즉 식품위생을 잘 영위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은 그 규칙의 일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2번 있는 평가 중 두 번째 평가를 이번 달에 진행합니다. 모두들 교육 잘 시청하여 주시고 평가도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달 교육 시작합니다. 우선 내년에 변경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과 밀접한 해썹인데요. 만일 올해 우리 센터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내년에 해썹심사 항목과 행정처분 내용이 일치한다면 바로 점수 차감이 시작되면서 심사가 진행됩니다. 결국 평소에 늘 위생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입, 검사, 수거, 거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인데요. 관공서에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영업정지 또는 영업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수입식품 안전관리특별법 내용으로 법이 많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확 바뀌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우리 회사 제품 포장지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유통기한으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렇게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해야 하죠. 다만 포장지 표시사항이 변경되는데 시간이 걸리기에 1년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세척제 유형도 바뀌는데요. 예전에는 1종, 2종, 3종 세척제로 명칭을 했는데 내년 7월부터는 용도명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법규 내용입니다. 앞서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유통기한,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소비기한이라고 합니다. 기한이 경과된 완제품이나 원료가 작업장에 있다면 화면과 같은 영업정지 벌칙이 부과됩니다. 우리는 식품이니까 15일에 해당되네요. 각각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번은 유통기한을 계산할 때의 제조일을 포함하여 유통기한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사례 2와 사례 3은 원료 사용 및 관리 시 미사용 원료와 선입선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례입니다. 아무튼 절차에 맞게 잘 쓰시면 된다는 말씀! 사례 4는 유통기한에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다면 반드시 해당 시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례 5는 유통기한 읽는 법인데요. 해당 사진을 보시면 유통기한을 읽는 법이 있습니다. 순서가 일, 월, 연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방법대로 읽으면 됩니다. 사례 6은 유통기한이 연, 월 또는 월, 연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과 월만 있다면 그 월의 1일까지 유통기한이라는 것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의 초과 표시와 변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과 표시란 신고된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변조란 유통기한 지우거나 포장을 뜯은 후 재포장하여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표시하는 것입니다. 준수사항 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은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보관 기준인데요. 예전 교육에서도 몇 번 온도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온도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온도는 실온, 상온, 냉장, 냉동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 4가지는 꼭 잘 외워주세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상온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상온방이라고 한다면 15에서 25도 사이의 보관 제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표현을 쓴다면 실온방이 맞겠죠? 자, 그렇다면 보관기준 위반 사례를 알아볼 텐데요.
사례 1은 보관 방법과 다른 온도를 설정한 장소에 보관한 내용입니다. 사례 2는 보관 조건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 어떤 온도 조건에서 보관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례 3은 해동 후 재냉동을 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냉동식품을 구입하시면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해동 후 재냉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식품에 잠재되어 있는 균들은 냉동 온도에 보관하면 사멸하지 않고 균의 번식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해동을 하게 되면 균의 번식이 활발해지죠. 여기서 다시 재냉동을 하게 되면 균의 번식이 활발해진 상태에서 다시 냉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재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장지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사례 4는 식품을 개봉하기 전과 개봉한 후의 보관 조건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보관 조건 보셨을 겁니다. 개봉 전과 개봉 후의 보관 조건이 다르다면 반드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 등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관리가 됩니다. 관리 대상은 농산물, 식품, 축산물, 식품 첨가물,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 포장 등이 해당됩니다. 검사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서류검사, 현장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입돼서 들어오는 식품인 만큼 더 꼼꼼하게 검사해야겠죠. 수입을 하는 식품이다 보니 해외 제조업, 해외 작업장에 대한 등록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자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 영업자는 화면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내용이 매우 많기에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정독하신다면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식품 등의 관리인데요.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 작업장에 계약 방식으로 제조 가공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를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 제품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문자의 국적과 제조 국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달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불어 2022년의 마지막 교육이네요. 올 한해도 교육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영상 시청 후 평가도 꼭 진행해주세요. 내년에도 더 알찬 교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 뉴 이어!